나이가 들면 말이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사람마다 다르지만 세월이 깊어질수록 말이 줄어드는 것이 더 지혜로운 길이라고 합니다. 정약용 선생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겉으로는 부드럽지만 누구도 함부로 대하지 못하는 사람. 이 말 속에는 소리 없는 무게, 침묵의 힘이 담겨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항상 목소리를 크게 내고 무엇이든 아는 척하고 남의 말 위에 덮어 씌우는 사람은 처음엔 강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은 그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다. 말이 많으면 무게가 가벼워지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끝까지 듣고 있다가 짧은 한마디를 던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모임의 분위기를 바꾸고 사람들의 마음을 모읍니다. 이것이 침묵의 힘입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때로 가장 강력한 대답이다. 굳이 싸우지 않아도, 굳이 설득하지 않아도 침묵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은 것을 전할 수 있습니다. 혹시 나는 필요 없는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그저 어색함을 채우기 위해 혹은 내 존재를 드러내기 위해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불교에서는 고요한 연못에 하늘이 비친다고 합니다. 물이 출렁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물이 잔잔해지면 구름도 별도 그대로 담깁니다. 마음도 같습니다. 말이 많으면 마음은 흐려지고 침묵하면 오히려 세상을 더 깊이 비추게 됩니다. 한 노인의 사례를 소개합니다. 그는 동네에서 늘 말이 적은 어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엔 그를 차갑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할 때는 언제나 사실만 이야기했고 그의 말 한마디는 언제나 도움이 되었다는 사실을요. 결국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신뢰로 받아들였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을 가다듬고 상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필요한 순간에만 말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불필요한 말을 줄였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다른 이의 목소리에 귀 기울였습니까? 그 질문이 우리를 진짜 지혜로운 침묵의 길로 안내합니다. 침묵은 약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삶을 단단하게 지탱하는 힘입니다. 정약용 선생이 말한 부드럽지만 강한 사람은 바로 침묵의 힘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신뢰를 얻고 고요함 속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는 사람. 그들이야말로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사람일수록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말을 아끼고 행동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단식하며 침묵으로 저항했을 때 온 세계가 그 고요한 힘 앞에 감동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도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연설을 기억하지만 사실 그는 필요할 때만 말했습니다. 회의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조용히 듣고 마지막 순간에 짧고 분명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한마디가 오히려 모든 이들을 설득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비들은 군자의 덕목으로 과묵을 꼽았습니다.
말은 신중히 하고 행동은 무겁게 하라는 가르침이지요. 침묵 속에서 쌓인 무게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빛을 발합니다. 혹시 나는 지금까지 말로만 나를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옳다는 말, 내가 더 안다는 말, 그 말들이 오히려 나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았습니까? 침묵은 단순히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닙니다. 내면의 힘을 기르는 과정입니다. 말을 아껴야 귀가 열리고 귀가 열려야 세상을 제대로 듣게 됩니다. 그때 비로소 지혜가 쌓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침묵의 시간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명상, 독서, 산책, 이 모든 것이 말 없는 시간 속에서 자신을 다스리는 습관이었습니다. 침묵은 곧 자기 성찰의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까요? 첫째, 불필요한 말을 줄여야 합니다. 어색함을 메우려는 빈말, 습관처럼 나오는 잔소리를 멈추는 것에서 시작하면 됩니다. 둘째, 듣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 그 속에서 존중이 생기고 신뢰가 쌓입니다. 셋째, 혼자 있는 시간을 가꾸어야 합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말을 멈추고 고요히 앉아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그 시간이 쌓일수록 당신 안의 힘은 점점 깊어질 것입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침묵할 때 세상은 내 진짜 목소리를 듣는다. 이 말처럼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니라 삶을 움직이는 진짜 힘입니다. 오늘부터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꼭 이 말을 해야 하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을 달라지게 할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쁨과 슬픔, 분노와 서운함. 그 모든 감정은 자연스럽지만 때로는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관계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젊을 때는 화가 나면 바로 터뜨립니다. 억울하면 곧장 말로 풀어내려 하고 자존심이 상하면 큰 소리로 맞서곤 하지요.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깨닫게 됩니다. 그런 방식은 결국 나도 상대도 상처만 남긴다는 것을. 침묵은 이때 가장 큰 지혜가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말했습니다. 화를 내는 것은 스스로 약함을 드러내는 것이다. 진짜 강한 사람은 분노를 터뜨리지 않습니다. 침묵으로 스스로를 다스리고 고요함 속에서 상황을 바꾸어냅니다. 한 노인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늘 화가 많은 남편이었습니다. 가족들은 그와 함께하는 식사를 두려워했습니다.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오늘은 화가 올라와도 말을 하지 말자. 그날 저녁 아내가 실수로 국을 엎질렀을 때 그는 한마디 하지 않고 조용히 수건을 건넸습니다. 그 순간 집안의 공기는 달라졌습니다. 아내는 눈시울을 붉혔고 자식들은 아버지를 새로운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날 이후 그는 깨달았습니다. 침묵이 화보다 100배 더 큰 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죽음의 수용소에서에서 말했습니다. 자극과 반응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그 공간에서 우리는 자유를 선택한다. 침묵은 바로 그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누군가 나를 자극할 때 즉각 반응하는 대신 침묵하면 분노 대신 지혜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물에 비유합니다. 물이 요동치면 달이 비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물결이 잦아들면 달은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침묵은 바로 그 물결을 가라앉히는 힘입니다. 혹시 요즘 당신은 사소한 말에 쉽게 상처받고 작은 일에도 쉽게 화를 내지는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루만이라도 화가 올라올 때 입술을 다물어 보십시오. 그 짧은 침묵이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당신의 관계를 지켜줄 것입니다. 침묵은 단순히 말을 삼키는 것이 아닙니다. 침묵은 태도이고 힘이며 결국은 존중을 불러옵니다. 사람들은 말이 많은 일을 쉽게 잊습니다. 그러나 말이 적지만 깊은 사람은 오래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말에는 언제나 무게가 실려 있기 때문입니다. 마하트마 간디는 종종 침묵의 날을 지켰습니다. 그는 일주일에 하루는 아예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의 날은 단순히 목을 쉬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 시간 동안 내면을 성찰했고 그 고요함이 그의 행동을 더 강력하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두려워했고 동시에 존경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침묵으로 존경을 얻은 인물이 있습니다. 어느 마을의 원로는 회의 자리에서 늘 말을 아꼈습니다. 젊은이들은 처음엔 답답해했지만 중요한 순간 그가 내놓은 한마디는 언제나 모두를 설득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그분이 말할 때는 괜히 고개가 숙여진다. 심리학자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뢰는 말로 얻는 것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일관성으로 얻어진다. 즉, 침묵은 행동과 태도의 무게를 더해줍니다. 불필요한 말 대신 조용히 행동하는 사람, 그가 결국 가장 큰 존중을 받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당신은 말로 자신을 증명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옳다, 나는 잘났다라는 말이 오히려 나를 가볍게 만들지는 않았을까요? 침묵은 그 반대의 길을 가게 합니다. 말을 줄이는 순간 사람들은 내 행동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이 곧 나의 신뢰가 되고 나의 영향력이 됩니다. 불교 경전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침묵은 가장 큰 설법이다.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태도와 삶이 곧 가르침이 됩니다. 진짜 어른은 말로 설득하지 않고 삶으로 보여줍니다. 침묵은 결국 나를 높이지 않고 상대를 존중하게 만듭니다. 내가 조용히 경청할 때 상대는 자신이 존중받는다고 느낍니다. 그 순간 관계가 깊어지고 나는 더 큰 영향력을 얻게 됩니다. 오늘 내가 말하지 않고 들었던 시간은 얼마나 될까요? 혹시 누군가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지 못하고 내 말만 앞세우지는 않았나요? 그 질문 하나가 나를 존중받는 어른으로 이끌어줄 것입니다. 신뢰는 말로 얻어지지 않습니다. 말은 바람처럼 흩날리지만 행동은 오랫동안 남아
사람들의 마음에 새겨집니다. 정약용 선생의 삶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는 억울한 유배를 당했지만 그 속에서도 수많은 책을 집필하며 학문과 정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의 끈기와 성실이 오늘날까지도 존경받는 이유입니다. 사람들은 시끄럽게 떠드는 이보다 묵묵히 걸어가는 이에게 더 마음을 엽니다. 말로 자신을 드러내려는 사람은 처음엔 눈에 띌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면 신뢰를 잃습니다. 반대로 침묵하며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은 세월이 흐를수록 무게가 더해집니다.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고 믿는다. 결국 신뢰는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일관성, 작은 행동에서 비롯됩니다. 한 직장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늘 말이 적었습니다. 회의에서도 불필요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맡은 일은 누구보다 철저히 해냈습니다. 처음엔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모두가 인정했습니다. 저 사람은 말을 많이 하진 않지만 믿고 맡길 수 있다. 그의 침묵은 결국 신뢰가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향기는 바람을 거슬러 퍼지지 못하지만 선한 사람의 덕은 사방으로 퍼진다. 침묵 속에서 지켜낸 행동은 굳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 사이에 퍼져나갑니다. 혹시 나는 지금까지 말로만 나를 증명하려 하지는 않았습니까? 나는 성실하다는 말보다 묵묵히 지켜낸 약속 하나가 더 큰 힘을 발휘합니다. 나는 정직하다는 말보다 작은 거짓말 하나를 삼킨 침묵이 더 깊은 신뢰를 남깁니다. 침묵은 신뢰를 키우는 땅입니다. 그 땅에 행동이라는 씨앗을 심을 때 세월은 그것을 자라게 하고 결국 존경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오늘 하루 내가 굳이 말하지 않고도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이 내일의 신뢰를 만드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신뢰는 화려한 말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늘 곁에서 지켜본 작은 행동 속에서 싹을 틉니다. 침묵은 그 행동을 더욱 선명하게 드러내줍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늘 말이 적은 어른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가게에 들러도 흥정을 하지 않았고 이웃이 부탁하면 조용히 도와주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달라졌습니다. 누군가 어려움에 빠지면 가장 먼저 찾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분은 말이 없어도 믿음직하다. 이것이야말로 침묵이 만든 신뢰였습니다. 직장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습니다. 회의 자리에서 누구보다 목소리를 높이던 사람은 결국 동료들의 피로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반면 한 동료는 조용히 자료를 정리하고 필요할 때만 짧게 의견을 냈습니다. 세월이 흐르자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의 말은 언제나 귀 기울일 가치가 있다. 침묵 속에서 쌓인 행동의 무게가 그를 신뢰받는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철학자 공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동이 크다. 말을 앞세우는 사람보다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이 존중받는다는 뜻입니다. 가정에서도 침묵은 힘을 발휘합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잔소리를 줄이고 대신 약속을 지켜주는 모습을 보일 때 자녀는 말보다 더 큰 신뢰를 배웁니다. 부부 사이에서도 불필요한 다툼 대신 조용히 집안일을 나누는 행동이 서로의 마음을 잇는 다리가 됩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옳다라는 말을 앞세우고 있지는 않을까요? 사실은 침묵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는데도 말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말보다 행이 무겁다라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입으로만 선을 말하는 이는 쉽게 잊히지만 조용히 선을 행하는 이는 세월이 흘러도 오래 기억됩니다. 침묵은 우리를 겸손하게 하고 겸손은 신뢰를 낳습니다. 신뢰는 결국 존경으로 이어집니다. 오늘 하루 나는 어떤 행동으로 나의 신뢰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진다면 당신은 이미 존경받는 어른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카리스마를 큰 목소리와 강한 주장에서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진짜 카리스마는 침묵 속에서 드러납니다. 정약용 선생은 부드러우면서도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는 품위를 지니셨습니다. 그 비밀은 침묵에 있었습니다. 쓸데없는 말은 하지 않고 필요한 순간에만 조용히 목소리를 내셨습니다. 그 한마디는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습니다. 역사를 돌아보면 위대한 지도자일수록 말을 아꼈습니다. 아브라함 링컨은 회의에서 대부분 침묵으로 경청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짧게 던지는 말이 모든 이들을 설득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침묵을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했습니다. 간디 역시 침묵의 힘을 알았습니다. 그는 종종 하루 종일 말을 하지 않는 날을 가졌습니다. 그 침묵의 시간은 내면을 단단히 세우는 시간이었고 그 고요함이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되었습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큰 소리로 자신을 드러내려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목소리를 높인다고 해서 사람들이 더 귀 기울이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말이 적고 깊을수록 사람들은 그 사람을 더 존중하게 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위대한 사람은 말이 적다. 그들의 침묵은 결코 공허하지 않다. 진짜 카리스마는 화려한 언변이 아니라 고요한 침묵에서 비롯됩니다. 불교에서는 고요한 산속의 큰 나무를 비유로 듭니다. 그 나무는 말하지 않지만 그늘을 만들고 새들이 깃들이며 사람들이 찾아와 쉼을 얻습니다. 말없이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침묵의 카리스마입니다. 오늘 나는 얼마나 침묵 속에서 존중을 얻고 있을까요? 굳이 내 의견을 앞세우지 않아도 사람들이 내 눈빛과 태도에서 지혜와 무게를 느끼고 있습니까? 카리스마 있는 노년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조용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것이 바로 침묵이 만들어내는 가장 강력한 힘입니다. 존중은 나이에서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이가 많아도 존중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젊어도 깊은 존중을 얻는 사람이 있습니다.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바로 침묵 속에서 드러나는 태도에서 갈립니다. 존중받는 어른은 침묵을 통해 자신의 무게를 드러냅니다. 쓸데없는 충고 대신 짧은 질문 하나를 남기고 큰 소리로 훈계하는 대신 묵묵히 들어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런 태도 속에서 사람들은 저분은 진짜 어른이다라고 느낍니다. 철학자 공자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군자는 말이 적고 행실은 무겁다. 말이 적다고 해서 가벼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침묵이 삶을 더 단단하게 만든다는 뜻입니다. 한 노부부의 사례가 있습니다. 아내는 늘 말이 많고 남편은 과묵했습니다. 사람들은 처음에 남편을 답답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모두가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가 힘들어할 때 남편은 말없이 손을 잡아주었고 위기의 순간에는 말 대신 행동으로 책임졌다는 사실을요. 그의 침묵은 사랑과 존중으로 이어졌습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라는 말로 존중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존중은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침묵과 행동으로 얻는 것입니다. 스티븐 코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당신이 한 말을 기억하지 않는다. 그러나 당신이 보여준 태도는 절대 잊지 않는다. 태도 속에 담긴 침묵이 곧 존중의 씨앗입니다. 불교의 경전에는 이런 비유가 있습니다. 큰 산은 말이 없지만 그 자체로 모든 생명을 품습니다. 어른의 침묵도 같습니다. 말없이 품어주는 그 마음에서 사람들은 안전과 평안을 느낍니다. 오늘 나는 존중받는 침묵을 보여주었습니까? 혹은 불필요한 말로 스스로의 무게를 줄이진 않았습니까? 그 질문 하나가 내일의 태도를 달라지게 만들 것입니다. 존중받는 어른이 된다는 것은 많은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필요할 때만 말하는 사람, 그리고 침묵 속에서 행동으로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침묵이 결국 세월이 만들어준 최고의 품위가 됩니다. 우리는 흔히 건강을 지키는 방법으로 음식, 운동, 약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건강은 말과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이 많아질수록 마음은 산만해지고 마음이 산만해질수록 몸도 쉽게 지칩니다. 침묵은 단순한 고요가 아닙니다. 침묵은 마음을 정리하는 약이고 몸을 회복시키는 쉼입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매일 잠시 침묵 명상을 한 사람들은 혈압이 낮아지고 불안감이 줄어들었으며 수면의 질도 눈에 띄게 좋아졌다고 합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말을 멈추는 그 짧은 순간이 몸과 마음을 동시에 치유한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적정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고요한 경지. 그곳에서 사람은 비로소 자기 마음의 진짜 소리를 듣게 됩니다. 바깥의 소음이 멈추면 안쪽의 지혜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평생 사람들을 만나며 말로 설득하는 일을 했습니다.
퇴직 후에도 그 습관이 이어져 가족들에게 끊임없이 조언과 충고를 늘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가족들은 점점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집안의 공기는 무거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말을 줄이고 침묵으로 지켜보자. 그 순간부터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가족들이 오히려 스스로 다가와 말을 걸었고 집안에는 웃음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침묵이 관계를 회복시킨 것입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말로만 건강을 챙기려 하지 않습니까? 운동해라, 약 챙겨라라는 말은 넘치지만 정작 함께 산책을 나서고 조용히 차 한 잔을 나누는 시간은 부족하지 않습니까? 침묵은 건강을 위한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말을 줄이면 마음의 불필요한 긴장이 풀립니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호흡이 길어지고 호흡이 길어지면 몸도 차분해집니다. 오늘 하루 단 10분이라도 침묵 속에 앉아보십시오. 말없이 숨을 고르고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그 시간이 쌓일수록 당신의 몸과 마음은 새롭게 살아날 것입니다. 침묵은 특별한 사람만 누릴 수 있는 경지가 아닙니다. 누구나 일상 속에서 조금만 마음을 내면 자연스럽게 경험할 수 있는 삶의 태도입니다. 그 첫 번째 방법은 산책입니다. 말없이 걷는 발걸음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와 대화하게 됩니다. 도시의 소음이 잦아든 새벽길, 숲속의 바람이 스치는 산책길은 말을 멈추게 하고 마음을 비우게 합니다. 걷는 동안 떠오르는 생각들은 처음에는 뒤엉켜 있지만 점점 단순해지고 맑아집니다. 아, 내가 불필요한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구나. 굳이 말하지 않아도 괜찮은 일들이 많구나. 이런 깨달음은 침묵의 걸음에서 나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취미 활동입니다. 그림을 그리거나 나무를 깎거나 꽃을 가꾸는 일은 말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손끝에 집중하다 보면 말 없는 몰입의 시간이 이어집니다. 한 노인은 퇴직 후 목공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망치질 소리만 울리는 공방에서 나는 말 대신 나무와 대화합니다. 그 시간이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합니다. 이처럼 취미는 침묵 속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발견하게 해줍니다. 세 번째 방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은 단순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생각의 소음을 잠재우고 마음의 고요를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마음은 가장 큰 자유를 얻는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눈을 감고 호흡을 바라보면 불필요한 말과 감정은 사라지고 새로운 평안이 찾아옵니다. 혹시 당신은 하루에 얼마나 침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까?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휴대전화를 켜고 저녁에는 TV 소리에 둘러싸여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마음이 쉴 자리를 잃게 됩니다. 침묵을 생활 속에서 실천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짧은 산책, 손끝에 몰입, 숨 고르는 명상. 이 작은 실천들이 쌓이면 당신의 하루는 훨씬 더 단단해지고 몸과 마음은 새롭게 회복될 것입니다.
침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 대신 고요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삶을 지혜롭게 바꾸는 시작입니다. 가족은 가장 가까운 사이이지만 때로는 가장 많은 상처를 주고받는 관계이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와 자식 사이에는 세대 차이와 오해가 쌓이기 쉽습니다. 많은 부모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러나 자녀는 이렇게 느낍니다. 내 이야기는 들어주지도 않으면서 말이 많아질수록 서로는 멀어집니다. 그때 필요한 것이 바로 침묵입니다. 한 아버지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 가정을 위해 일했고 퇴직 후 자식과 더 가까워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자식과 대화하려 하면 늘 충고와 잔소리가 먼저 나왔습니다.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해라. 결국 자식은 말을 줄이고 대화는 끊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마음을 고쳐 먹었습니다. 오늘은 말을 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자. 자식이 직장에서 힘든 일을 털어놓을 때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이며 경청했습니다. 그날 자식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제 말을 이렇게 들어주신 건 처음이에요. 그 침묵은 수십 년 묵은 벽을 허무는 첫걸음이 되었습니다. 불교에서는 관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바라보는 것,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듣는 것. 그것이 곧 침묵의 지혜입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자식에게 충고와 훈계를 앞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했어라는 말보다 그랬구나라는 침묵의 고개 끄덕임이 더 큰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로저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자신을 진심으로 들어줄 때 그제야 변화할 수 있다. 말이 아니라 침묵 속 경청이 관계를 치유하는 열쇠라는 뜻입니다. 부모가 침묵으로 자녀의 이야기를 들어줄 때 자녀는 존중받고 있다는 감각을 얻습니다. 그리고 그 존중은 다시 신뢰로 돌아옵니다. 오늘 혹시 자녀와 대화할 기회가 있다면 말을 줄이고 들어주십시오. 그 침묵 속에서 가족의 관계는 조금씩 회복되고 서로의 마음은 가까워질 것입니다. 부부는 가장 오랜 시간을 함께하는 동반자입니다. 하지만 가까운 사이일수록 말로 서로를 상처 입히기 쉽습니다. 사소한 다툼도 목소리가 높아지면 서로의 마음을 깊이 핥히게 됩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침묵입니다. 싸움 중의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관계를 지켜내는 지혜일 수 있습니다. 한 노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는 늘 남편의 잦은 잔소리에 지쳐 있었습니다. 남편 역시 아내의 불평에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오늘은 불필요한 말을 하지 말고 조용히 지켜보자. 그날 저녁 아내가 화난 목소리로 불평을 늘어놓았을 때 남편은 반박하지 않고 조용히 들어주었습니다. 처음엔 아내도 당황했지만 잠시 후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들어주니 오히려 마음이 풀리네요.
이것이 바로 침묵의 힘입니다. 불필요한 말 한마디를 줄이는 것이 때로는 수십 년 묵은 갈등을 풀어내는 열쇠가 됩니다.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존중 위에 세워질 때만 오래간다. 존중은 때로 침묵에서 시작됩니다. 상대의 말을 끊지 않고 들어주는 것, 조급하게 결론을 내리지 않는 것, 그 고요 속에서 존중은 자라납니다. 불교의 자비 수행에도 비슷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상대의 고통을 내 고통처럼 여기고 상대의 말을 내 말처럼 듣는 것. 말보다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진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배우자에게 말로만 사랑을 증명하려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했잖아라는 설명보다 말없이 건네는 미소와 작은 배려가 더 큰 사랑으로 전해질 때가 있습니다. 한 노인의 말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말로 사랑을 지켰지만 나이가 드니 침묵이 더 큰 사랑이더군. 이 고백 속에는 세월이 가르쳐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루 배우자와의 대화에서 굳이 맞서기보다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반박 대신 고개 끄덕임으로, 잔소리 대신 따뜻한 손길로 마음을 전해보십시오. 그 침묵이 쌓일 때 부부는 더 단단해지고 삶은 더 평화로워질 것입니다. 젊을 때의 우정은 함께 웃고 떠드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정은 말이 아니라 침묵 속에서 깊어집니다. 친구와 나란히 걷는 산책길, 이웃과 함께 마주 앉아 마시는 차 한 잔. 굳이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 고요 속에서 서로의 마음은 전해집니다. 저 사람은 내 곁에 있어준다. 이 느낌 하나만으로도 관계는 든든해집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친구와 함께 낚시를 다녔습니다. 하루 종일 낚싯대를 들이우고도 대화는 몇 마디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집으로 돌아올 때면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참 즐거운 시간이었어. 즐거움은 말이 아니라 함께한 침묵 속에서 자라난 것이었습니다. 심리학자 애덤 그랜트는 말했습니다. 좋은 관계는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불편한 침묵이 아니라 편안한 침묵이 오히려 친밀함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이웃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필요할 때만 찾아와 요구하는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옆집 사람이 힘들어할 때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고 그저 김치 한 통 건네며 미소 짓는 순간 그 침묵의 친절이 신뢰로 남습니다. 불교에서는 무언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은 하지 않지만 그 태도와 행동으로 모든 것을 전한다는 뜻입니다. 친구와 이웃 사이의 관계도 같습니다. 굳이 긴 설명이 없어도 침묵 속의 작은 행동이 오랜 신뢰를 만들어줍니다. 혹시 우리는 아직도 친구라면 더 많이 말해줘야 하지 않나? 이웃이라면 내 마음을 알도록 설명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만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그 반대일 수 있습니다. 말을 줄이고 함께 있는 시간을 늘릴 때 관계는 오히려 단단해집니다. 오늘 오랜 친구와 만나게 된다면 굳이 많은 말을 하려 하지 마십시오.
짧은 안부, 따뜻한 눈빛, 그리고 편안한 침묵 속 동행. 그것이야말로 우정을 가장 깊게 지켜주는 힘일 것입니다. 침묵은 말이 없다는 뜻이지만 결코 공허한 시간이 아닙니다. 짧은 인사와 작은 친절이 스며들면 그 침묵은 오히려 따뜻한 울림이 됩니다. 아침에 마주치는 이웃에게 말없이 고개를 숙여 인사하는 순간 우리는 말보다 더 큰 마음을 전합니다. 웃음 속 침묵, 눈빛 속 침묵, 그 짧은 순간이 사람들 사이에 다리를 놓습니다. 한 동네에 사례가 있습니다. 옆집 할머니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늘 새벽이면 조용히 빗자루를 들고 공동 현관 앞을 쓸어주셨습니다. 그 어떤 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분이 계셔서 우리 아파트가 늘 깨끗하구나. 그 침묵의 친절은 누구보다 큰 영향력을 가졌습니다.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말했습니다. 작은 친절은 가장 큰 용기를 낳는다. 그 친절이 말없이 전해질 때 받는 사람은 더 크게 느낍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말 없는 보시가 가장 큰 보시다. 많은 말보다 조용히 건네는 미소와 행동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말로만 친절을 전하려 하지는 않습니까? 고마워라는 말보다 말없이 문을 열어주는 행동, 괜찮아라는 말보다 말없이 어깨를 토닥여주는 손길, 그런 침묵 속의 친절이 사람들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한 노인의 회상이 있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직장에서 늘 상사에게 혼이 났습니다. 위로의 말은 없었지만 어느 날 선배가 말없이 어깨를 두드려 주었습니다. 그 한 번의 침묵이 평생의 기억으로 남아 그가 어려운 사람을 만날 때마다 똑같이 어깨를 두드려 주는 힘이 되었습니다. 침묵 속 작은 인사와 친절은 관계를 지키는 씨앗입니다. 그 씨앗이 모여 신뢰가 되고 신뢰가 쌓여 존경으로 자랍니다. 오늘 당신은 누구에게 작은 침묵의 친절을 건네실 건가요? 굳이 많은 말을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짧은 미소 하나, 조용한 손길 하나, 그것이 곧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말합니다. 배움은 젊을 때 끝나는 것이지, 나이 들어서는 소용없다. 하지만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배움은 나이가 아니라 마음의 자세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가 바로 침묵입니다. 우리는 대개 배움을 말로만 연결합니다. 가르쳐 달라는 말, 나는 이미 안다는 말. 하지만 진짜 배움은 말이 아니라 조용히 듣고 받아들이는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 겸손한 침묵이야말로 그를 위대한 철학자로 만든 출발점이었습니다. 한 노인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퇴직 후 서예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선생님이 붙잡는 법을 설명할 때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런 기초부터 배워야 하나? 하지만 그는 묵묵히 침묵하며
배우기로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자 그는 깨달았습니다. 말없이 집중하는 그 시간이 오히려 마음을 고요하게 하고 새로운 기쁨을 주었다는 사실을 불교에서는 초심을 강조합니다. 마치 처음 배우는 사람처럼 겸손히 침묵하는 자세, 그 속에서 깨달음은 자라납니다. 혹시 우리는 아직도 나는 이미 충분히 알았다는 교만에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그 생각이 우리의 배움을 막고 성장을 멈추게 합니다. 침묵은 귀를 열어줍니다. 말을 멈출 때 우리는 비로소 다른 이의 경험을 들을 수 있고 새로운 지혜를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심리학자 칼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움은 듣는 데서 시작된다. 침묵은 단순히 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진정한 배움의 첫걸음입니다. 나이가 들어도 우리는 여전히 성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성장은 침묵 속에서 배우려는 겸손한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나는 어떤 배움을 침묵 속에서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작은 독서, 누군가의 충고, 혹은 자연의 속삭임까지 그 모든 것이 나의 성장을 이끌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말로 가르치지 않고도 침묵으로 큰 깨달음을 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말을 줄일수록 배움은 깊어진다는 진리를 보여줍니다. 인도의 성자 라마나 마하리시는 많은 이들이 질문을 가지고 그를 찾아왔을 때 대답 대신 조용히 침묵으로 응했습니다. 처음엔 사람들은 당황했지만 잠시 후 자신의 마음속에서 답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큰 가르침이었던 것입니다. 서양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학생들이 몰려와 질문을 쏟아낼 때 잠시 눈을 감고 침묵하곤 했습니다. 그 몇 초의 고요가 답을 더 깊게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침묵 속 집중을 존경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비들은 침묵 속 독서를 즐겼습니다. 소리를 내어 떠드는 것보다 조용히 마음에 새기며 배우는 것을 더 큰 학문이라 여겼습니다. 그 침묵의 배움이 오늘날까지도 지혜로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까지 누군가의 충고를 들으면서도 마음속에서 대답을 준비하느라 정작 배우지 못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침묵은 그 습관을 멈추게 합니다. 지금은 듣는 시간이다. 그 마음 하나가 배움의 깊이를 달라지게 합니다. 달라이 라마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가장 많이 배운 순간은 내가 침묵하고 있을 때였다. 그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니라 실제로 지혜가 고요 속에서 자란다는 뜻이었습니다. 침묵은 단순히 배움의 태도가 아니라 성장의 공간입니다. 말이 줄어들면 귀가 열리고 귀가 열리면 세상이 더 크게 들어옵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배우고 나이를 넘어 계속 성장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나에게도 침묵의 배움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책을 읽을 때, 누군가의 말을 들을 때, 혹은 자연을 바라볼 때, 말없이 집중하는 그 순간이 당신을 한층 더 깊은 지혜로 이끌 것입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휴대전화 알림, 텔레비전 소리, 사람들의 끊임없는 대화와 소셜미디어의 글들. 우리는 하루 종일 소음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마음이 지치지 않는다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침묵은 바로 이 소음에서 벗어나 마음을 회복시키는 쉼표입니다. 말을 멈추고 소리를 줄이는 순간 우리는 내면의 고요와 마주하게 됩니다. 그 고요 속에서 마음은 다시 숨을 쉽니다. 한 수도자의 일화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매일 일정 시간을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사람들이 찾아와 왜 그렇게 말없이 지내십니까? 묻자 그는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러고는 한참 뒤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 속에서 나는 내 마음의 집을 청소합니다. 그의 말처럼 침묵은 내면의 먼지를 털어내고 마음을 맑게 해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리학 연구에서도 하루에 단 몇 분간의 침묵 명상이 스트레스를 크게 줄이고 우울과 불안을 완화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요 속에서 우리의 뇌는 휴식을 얻고 감정은 차분히 정리됩니다. 혹시 우리는 스스로를 더 힘들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필요한 말로 마음을 소란스럽게 만들고 끝없는 대화와 생각으로 자신을 소모시키고 있지는 않은지요? 불교에서는 적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모든 소리가 사라진 고요, 그곳에서만 진짜 평화가 찾아온다고 했습니다. 적정의 순간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그저 입을 다물고 조용히 숨을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고요를 되찾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종종 하루를 침묵 속에서 보냈습니다. 그에게 그 시간은 단순한 쉼이 아니라 내면의 평화를 가꾸는 시간이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그는 세상을 바꾸는 힘을 길렀습니다. 오늘 하루 당신은 내면의 고요를 찾을 시간을 가졌습니까? 혹시 모든 시간을 말과 소음으로 채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이라도 잠시 눈을 감고 말을 멈추고 고요히 앉아보십시오. 그 짧은 침묵이 당신의 마음에 평화를 선물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크고 작은 상처를 받습니다. 가족 간의 오해, 친구와의 갈등, 혹은 직장에서의 억울한 경험. 그 상처는 쉽게 잊히지 않고 마음 깊숙이 남아 삶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흔히 말로 풀려고 합니다. 억울함을 토해내고 상대를 설득하고 내 입장을 끝까지 설명하려 애씁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상처는 더 깊어지기도 합니다. 치유는 오히려 침묵 속에서 시작됩니다. 말을 멈추고 내 마음의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순간, 그때 비로소 상처는 천천히 아물기 시작합니다.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말했습니다. 고통 자체가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는다. 우리가 고통을 대하는 태도가 우리를 무너뜨린다. 침묵은 바로 그 태도를 바꾸는 힘입니다. 말로 분노를 키우는 대신 침묵 속에서 고통을 관찰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녀는 오랜 친구와의 다툼으로 마음이 깊이 상했습니다. 처음엔 계속 해명하려 했고 문자로
전화로 수없이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친구와의 거리는 더 멀어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모든 말을 멈추고 그저 조용히 시간을 보냈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내가 침묵해줘서 나도 내 마음을 돌아볼 수 있었어. 말없이 기다린 침묵이 관계를 치유한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에는 관세음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관찰하는 보살. 하지만 그 듣기는 말이 아닌 침묵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말하지 않고 고요히 바라볼 때 고통은 스스로 힘을 잃습니다. 혹시 지금 마음에 지워지지 않는 상처가 있습니까? 그 상처를 억지로 설명하거나 억울함을 증명하려 애쓰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수록 마음의 피로는 커집니다. 침묵은 상처를 치유하는 가장 안전한 공간입니다. 고통을 억누르지도 않고 과장하지도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시간. 그 침묵의 공간에서 우리는 조금씩 회복됩니다. 오늘 내 마음의 상처를 떠올리며 말없이 호흡을 바라보십시오. 누구에게도 설명하지 않고 그저 침묵 속에 잠시 머무르십시오. 그 짧은 고요가 당신에게 회복과 치유의 길을 열어줄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나이를 먹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가 존경받는 어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차이는 어디에서 생길까요? 바로 침묵의 태도에서 갈립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자칫하면 내가 다 안다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어른은 다르게 행동합니다. 말을 줄이고 묵묵히 들어주며 필요한 순간에만 고개를 끄덕이거나 짧은 한마디로 길을 밝혀줍니다. 한 마을의 원로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고민을 안고 그에게 찾아왔습니다. 처음엔 원로가 긴 설교를 늘어놓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조용히 차를 따르며 끝까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단 한마디를 했습니다. 내가 이미 답을 알고 있구나. 그 순간 젊은이들은 깊은 울림을 느꼈습니다. 그의 침묵은 말보다 더 큰 가르침이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은 지혜의 요소이고 침묵할 줄 아는 이는 존경을 받는다. 이 말처럼 존경은 화려한 언변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묵묵히 세상을 바라보는 침묵의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존경을 말로만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살아온 세월이 얼만데라는 말로 존경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존경은 침묵과 행동으로 쌓이는 것입니다.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무해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걸림없는 삶, 말로 다투지 않고 침묵 속에서 마음을 넓히는 살. 그 삶이 결국 존경으로 이어집니다. 인생의 마지막을 앞둔 한 노학자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나는 많은 책을 읽었지만 마지막에 남는 것은 침묵이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삶의 끝에서 사람들에게 남는 것은 화려한 말이 아니라 조용히 살아낸 태도라는 사실을. 오늘 나는 어떤 어른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말이 많아 시끄러운 어른입니까?
아니면 침묵 속에서 지혜를 전하는 어른입니까? 그 선택은 지금 내가 어떤 침묵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단순해집니다. 많은 것을 바라기보다 평온하게 하루를 보내는 것이 더 소중해집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말이 아니라 더 깊은 침묵입니다. 침묵은 삶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지혜입니다. 말로는 다 전할 수 없는 사랑과 존중, 그리고 삶의 무게는 침묵 속에서 더 크게 전해집니다. 한 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는 임종을 앞두고 자녀들에게 많은 말을 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입을 열자 눈물이 앞섰습니다. 그때 그는 조용히 자녀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침묵의 손길에 평생의 사랑과 고마움이 모두 담겨 있었습니다. 자녀들은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지막 침묵이 가장 큰 말씀이었다. 불교에서는 무건이라는 수행이 있습니다. 말은 멈추되 그 침묵 속에 지혜를 담는 것입니다. 무건은 단순히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닫고 세상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혹시 우리는 여전히 마지막 순간까지 무언가를 증명하려 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옳았다. 내가 잘 살았다. 이런 말 대신 침묵으로 삶을 마무리할 때 사람들은 우리를 진심으로 기억합니다. 삶을 마무리하는 침묵은 후회 없는 태도로 이어집니다. 남을 원망하는 대신 조용히 감사하는 마음을 품고 말을 늘어놓기보다 그저 미소로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지혜로운 마무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첫째, 하루에 한 번 침묵의 시간을 갖기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기 전 5분, 저녁에 잠들기 전 10분. 말을 멈추고 호흡을 바라보며 마음을 정리하는 습관을 들여보십시오. 둘째, 불필요한 말을 줄이는 훈련입니다. 특히 분노나 서운함이 올라올 때 침묵으로 반응해 보십시오. 그 한순간의 고요가 관계를 지켜줍니다. 셋째, 침묵으로 사랑을 표현하기입니다. 긴 설명보다 조용히 건네는 손길, 짧은 눈맞춤, 따뜻한 미소. 그 침묵의 표현이 가장 오래 남습니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최고의 방법은 오늘 하루를 침묵과 함께 사는 것이다. 삶의 끝자락을 준비한다는 것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침묵 속에서 내 마음을 닦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나는 어떤 침묵으로 나의 하루를 마무리할 것입니까? 그 선택이 내 삶의 마지막 모습을 결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야말로 가장 존경받는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